네, 안녕하십니까. 물질 추출론. 오늘 강의가 벌써 이제 10주차를 맞이했네요. 10주차 강의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0주차 강의는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천연물이라든가 또는 식물 또 뭐 생약 성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자연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그 물질로부터 우리가 필요로 하는 유용한 물질을 분리를 해서 그래서 화장품에 사용한다라든가 또는 뭐 의약품에 사용한다라든가 또는 뭐 기능성 식품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사용하는 그런 이제 분리 방법 그리고 분리해서 정제하는 방법 뭐 등등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앞에서 쭉 살펴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형을 우리가 그 상의 변화라든가 또는 뭐 꼭 상의 변화가 아니더라도 막을 이용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 방법을 갖다 활용해서 그래서 이제 물질을 갖다가 분리하고 정제하는 그런 방법들을 배웠는데요. 그리고 전체적인 틀에서는 이제 물질 추출론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교과명을 갖다가 이제 붙였었는데 오늘은 그러한 실질적인 사례, 실질적인 사례를 갖다 같이 한번 살펴보기로 할 텐데요. 그래서 10주차 강의는 물질 분리의 실제예요. 실제로 우리가 천연물이라든가 또는 뭐 그 생약 성분이라든가 생약제라든가 이런 데에서 어떻게 유용한 물질을 갖다 이제 분리를 하는지 하나의 사례를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볼 텐데 특히 여기 그림에도 보시는 것처럼 저기 배가 있잖아요. 그쵸? 배에도 우리가 먹는 과일인 배에도 굉장히 그 유용한 물질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히 배 중에서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화장품에 기능성 고시 원료로 기능성 미백 고시 원료로 되어 있는 그러한 이제 물질 중에 하나인 알부틴이라고 하는 요 물질이 배에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배에서 알부틴을 어떻게 분리를 하고 또 진짜 알부틴의 존재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이러한 과정들을 갖다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요 배로부터 알부틴의 분리는 요 내용은요. 우선은 우리가 알부틴이라고 하는 물질이 어떠한 물질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먼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알부틴은 여러분들 앞에서도 아마 제일 처음에 강의 계획 시간에도 잠깐 서론적인 의미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어떠한 물질들, 어떠한 유용한 물질들을 갖다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제품을 갖다 만드는 과정에서 그 기능을 갖다가 극대화시켜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는지 뭐 그런 얘기를 갖다 이제 할 때 알부틴은 바로 밑에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 월귤나무라고 했는데요. 저 월귤나무로부터 추출해서 얻어진 그러한 이제 미백 고시 원료란 말이에요. 구조식은 저렇게 생겼고 얘네들은 이제 순수하게 정제를 하고 그러면 이렇게 흰색의 가루 형태로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앰퓨얼 타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화장품에는 우리 뭐 로션 타입이라든가 크림 타입이라든가 또는 스킨 타입 이러한 다양한 유형의 화장품에도 이제 활용이 되고 그래서 실제로 크림이나 로션 같은데 포함이 되어 있는 알부틴 일정 함량을 갖다 넘게 되면은 미백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정을 갖다 이제 받게 되고 그렇게 이제 팔리게 되는 이제 물질이죠. 근데 이 알부틴이라고 하는 이러한 성분은 월귤나무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굉장히 다양한 식물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알부틴이라고 하는 것은 진달래과, 진달래과라고 하면은 이제 뭐 우리가 식물이나 동물이나 생물을 갖다 이제 분류할 때 무슨 과, 그쵸?
이렇게 이제 표현하잖아요. 속보다는 위. 무슨 속이 과 안에 또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요. 예. 진달래과에 속하는 굉장히 다양한 그런 이제 식물에서 이 알부틴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고요. 이 진달래과 안에서도 특히 돌부채 속이라고 하는, 예. 진달래과 안에 보면 우리가 조금 전에 봤었던, 예. 그 월귤나무 이런 것들도 이제 진달래과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돌부채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이제 식물 중에는 최근에는 이렇게 울릉도나 독도에 자생하는 식물 중에 섬기린초라고 하는 그런 식물들이 있어요. 이런 데에도 마찬가지로 알부틴이 존재하는 걸로 그렇게 밝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요 섬기린초 같은 경우에는 아모레퍼시픽에서 여기에서 미백, 예, 그 기능성 물질을 갖다 추출을 해서, 그래서 비고시 원료, 식약처에서 고시한 원료는 아니지만 비고시 원료로 인증을 받고 그리고 등재가 되어 있는 그러한 이제 식물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돌부채 속에 들어가 있는 울릉도 및 독도 자생한 섬기린초의 그 유효 성분으로서 살펴보니까, 예, 어떻게 되어 있냐면 E, 6, D, 오로서, 예, 갈로일 알부틴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두 번째, 여섯 번째 이렇게 두 개가 오르소에 갈로일 타입이 붙어 있는 알부틴이라는 거예요. 즉 알부틴하고 갈로일은 갈릭산. 갈릭산은 어디 있어요? 우리 갈릭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마늘이잖아요. 마늘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성분과 유사한 그런 것들이 알부틴하고 갈릭산이 결합되어 있는 그런 이제 형태로 요 섬기린초에도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뭐 알고 있는 것처럼 알부틴도 그렇고 갈릭산 같은 경우도 미백 효능을 갖다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들이고요. 밑에 있는 사진이 이렇게 돌틈 사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많이 자생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제 밝혀져 있는 식물인데요. 예.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그러한 이제 식물에 알부틴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알부틴을 갖다가 이용하고 그럴 때는, 예, 아까 보셨던 것처럼 월귤나무에서 굉장히 그래도 함량이 높아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데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졌고 또 실질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볼 내용은 조금 전에도 우리 그림을 통해서도 이제 보셨던 것처럼 먹는 배, 과일 중에 하나인 배. 요 배에도 알부틴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갖다 좀 오늘 할 텐데요. 우리나라 국민들 조금 얘기가 이제 바뀌긴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과일 조사를 한번 했대요. 그랬더니 1위는 사과랍니다. 사과. 사과가 제일 그 응답률이 높았대요. 2위가 우리 이제 지금부터 시작해서 여름철에 먹는 수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위가 포도, 4위가 귤, 5위가 복숭아, 조금 안타깝지만 6위가 배. 예, 즐겨 먹는, 좋아하는 과일이긴 한데 배가 조금 이제 뒤로 밀렸어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배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좀 값이 꽤 나가는 그런 과일 중에 하나예요. 다른 것들은 비교적 이제 값이 저렴한 데 비해서 배가 생각보다 값이, 예, 꽤 나가는 그런 이제 과일이라서 아마 그래서 많이 먹기는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이제 생각을 저 혼자 이제 해보는데, 이 과일이라고 하는 것도 또 재미있는 이제 조사를 했더니 과일이라고 하는 것도 연령별로 선호도가 좀 차이가 많대요. 특히 젊은 층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전통적인 과일뿐만이 아니라 어떤 서양 과일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근래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 개발이 된 이런 과일들을 갖다 선호하는 편이고, 전통적인 과일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가 있는 연로한 분들이 이제 선호한다네요. 특히 보세요. 젊은 층 같은 경우 망고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그렇죠? 까만색으로 짙은 녹색으로 보이는 게 이제 60세 이상이고, 저렇게 엷은 청록색으로 보이는 게 이제 젊은 층인데요. 젊은 층이 훨씬, 그렇죠? 새로운 과일들, 근래의 과일들을 좋아하는 거죠. 상큼하고. 딸기 같은 경우도 이 연세 드신 분보다는 젊은 층이 좋아한다네요. 그런
그런데 이제 보세요. 전통적인 과일, 감 이런 거는 예전에 좀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 예전에 많이 이제 먹어보던 과일의 종류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었던 그랬을 때 이제 많이 먹어보던 이제 층들이 좋아하게 되고 참외 같은 경우도 물론 요즘에는 이제 젊은 층들도 많이 먹지만은 역시 예, 연로한 그런 분들이 좋아한다고 이렇게 조사가 2018년 식품소비행태 조사에서 나타난 걸로 그렇게 있어서 제가 한번 잠깐 가져왔는데 근데 배는 여기에 좀 끼질 못해서 조금 섭섭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4대 과일에 들어갑니다. 예. 4대 과일 그러면 뭘까요? 왜 4대 과일 그럴까요? 사과, 그쵸? 또 배, 그리고 감, 포도, 그 다음에 또 껴준다면 이제 복숭아, 그런 정도, 그쵸? 예. 포도나 복숭아, 이런 정도가 이제 4대 과일 정도에 들어간다고 하고요. 예. 자, 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제사상에 꼭 올라가요. 그쵸?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제사상에 올라가는 그러한 이제 과일들 조금 이제 중요시했죠. 예. 포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사상에는 올라가지 않아요. 오히려 이제 감이 올라가고. 그쵸? 또 복숭아 같은 경우도 제사상에 올리지는 않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보게 될 배라고 하는 것이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알부틴, 장미과의 식물 이런데 이제 널리 포함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이제 알려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배도 장미과에 들어갑니다. 큰 범준에서 그 안에 이제 속으로는 배나무 속이라고 하는 파이러스라고 하는 교목성 낙엽 과수의 일종인 것이죠. 이 배가. 그리고 품종으로는 이 원산지는 중국 서부, 그리고 내지는 중국 남서부 이런 쪽으로 이제 원산지는 되어 있고요. 세계적으로 한 30여 종이 분포가 되어 있다고 해요. 근데 서양배하고 우리 동양배하고는 조금 모양의 차이도 있고 맛도 분명히 이제 다르죠. 그래서 특히 우리 동양배로는 중국배, 우리나라배, 그리고 일본배, 그리고 이제 서양배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데요. 예, 이제 그 동양배 중에서 일본배가 많이 그 품종이 많은 이유가 일본에서 배를 갖다가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굉장히 고급 과일로 여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품종 개량이 굉장히 많이 돼서 그래서 다양한 종의 그런 이제 품종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국내에서 재배하는 품종들의 경우에 살펴보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가장 많이 먹게 되는 품종이 신고라고 하는 그런 품종이에요. 그리고 이제 근래에 개발된 것들이 추황이라든가 금천추, 황금, 장심랑, 만삼길, 감천, 수황, 화산 등등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이 배의 경우에도.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서양배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양배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나죠. 서양배는 꼭 뭐라 그럴까요? 박 모양, 조롱박 모양의 약간 밑둥이 도톰하고 위로 갈수록 이렇게 가늘어지는 그러한 형태를 갖다가 띠고 있어요. 서양배는. 그런데 반해서 동양배는 이렇게 동글동글한 모양을 갖다가 이제 띠고 있죠. 그래서 그 중에 품종은 다르지만 만풍이라든가 감천이라든가 추황이라든가 얄리라든가 다 동글동글동글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요 배에서 알부틴을 추출하는 내용과 관련해서는요, 이미 전남대학교에서 요거와 관련된 그런 이제 알부틴을 갖다가 분리하고 이러한 과정을 갖다가 논문을 통해서 발표한 바가 있고요. 그 논문을 갖다 제가 인용을 해서 실제 사례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우선 이제 우리나라에서 배가 그래도 많이 4대 과일에 들어가고 많이 재배를 한다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냐? 사실 조금 지난 통계예요. 벌써 한 10년 전 통계라서 이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러한 추세가 지금도 크게 변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양으로 친다면은 전남이 제일 많아요. 전체가 뭐 예를 들어서 얼마입니까? 29만 톤, 30만 톤 정도 범위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7만 5천 톤 정도가 전남. 특히 전남 중에서도 어디냐? 나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재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 아마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도 배웠을 때 인문지리라든가 혹은 뭐 지리 시간에 배우고 그랬을 때 전남의 어떤 뭐 특산품 그러면 나주, 배 뭐 이런 것들을 아마 배웠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남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충남. 예, 충남도 52,000, 경기도 54,000. 예, 이런 정도 이제 톤을 갖다가 생산하고 있고, 경기도는 재미있는 게요. 서울 주변에 과거에 배밭이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 태릉이라고 하는 그 주변에 많았어요. 거기를 예전에는 먹골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먹골배 하면은 나주배와 국내에서는 쌍벽을 이룰 정도로 유명했었던 그런 배고요. 충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성이라든가 성환이라든가 이런 쪽. 지금은 이제 포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쪽이죠. 많이 나오는 그런 지역인데요. 그런 쪽에서 배를 갖다 많이 재배한 그런 형태로 이제 나타나 있고.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안성, 천안, 그렇죠? 예. 천안 바로 밑에 위가 이제 성환이거든요. 그리고 역시 전라남도는 나주 이런 거고, 경기도는 조금 아까 이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경기도 안성,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예전에 태릉 근처인 뭐 먹골, 지금은 거의 뭐 아파트 단지로 들어서고 그래가지고 배밭이 거의 없죠. 네, 배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조금 해봤고요. 자, 그렇다면 요 배는 어떤 효능을 갖다 가지고 있을까? 배가 진짜 유용한 과일인가? 라고 하는 점을 갖다가 살펴보면요. 배는 잎, 그리고 물론 과일뿐만이 아니라 대나무 껍질, 이런 것들이 다 약효를 갖다 가지고 있는 걸로 이미 동의보감이라든가 또는 본초강목이라든가 이런 데서 밝히고 있어요. 배 잎만 하더라도 설사, 구토, 복통, 토사, 광란 이런 데 효능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동의보감에 이제 쓰여져 있고요. 과일 같은 경우도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이제 경험이 있을 거예요. 부모님이나 연세 드신 이제 할머니나 이런 분들은 꼭 배를 갖다가 이제 감기라든가 기침을 하게 되면 배를 갖다가 갈아서 꿀에다 재가지고 숙성을 시킨 다음에 뭐 주신다라든가. 그런데 이렇게 호흡기와 관련된 가래나 기침, 숙취, 또 해열 이런 데도 배가 효능이 있는 걸로 동의보감에도 쓰여 있고, 우리 또 전통적인 민간 요법으로도 이렇게 이제 사용이 되어 왔던 거죠. 또 배나무 껍질 부분에서도 부스럼이라든가 피부 질환이라든가 이런 데 배나무 껍질을 갖다가 사용한 그런 이제 기록들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자, 배 효능이 이런데 과연 그렇다면 이 배라고 하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배나무 속에 속하는 낙엽 교목식물인데, 뭐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얘기들이 자꾸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좀 뭐랄까 불편할 수 있는데, 교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나무가 굉장히 크게 자라는, 높이가 뭐 2m를 넘어서 3m, 4m 막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나무를 교목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 나무의 줄기에 지름이 굉장히 이제 두껍게 자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교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참나무도 그렇고 소나무도 그렇고 다 이제 교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반해서 이제 이렇게 낮은 거, 잘 자라야 뭐 한 2m, 뭐 그런 정도 높이 정도만 자라는 이런 것들은 이제 관목이라고 얘기를 해요. 철쭉, 또 뭐 회양목, 그렇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개나리 굉장히 높은 거 여러분들 못 보셨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관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달래. 그래서 그런 이제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나무가 크게도 자랄 수 있는 그런 이제 교목 중에 이제 하나이고요. 배나무는
바로 여기에 이제 열매가 배인 것이죠. 우리나라 4대 과실 중에 이제 하나예요. 보통은 거의 가공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생과로, 예, 과일 그 자체로 이제 우리가 섭취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품종 중에는 크게는 동양배, 서양배로 나눠지지만 역시 맛, 그리고 또 과일로서의 그런 제대로 이제 위치 이런 걸 본다면은 역시 동양배죠. 예, 한국배, 중국배, 그리고 이제 일본배. 일본은 뭐 품종이 워낙 이제 다양하게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양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흡기 질환을 갖다 예방하거나, 예, 이런 데 이제 많이 사용이 됐고요. 이뇨작용 촉진, 변비 개선, 숙취 갈증 해소, 소화 촉진, 해열, 발암물질을 갖다 이제 우리 체내에서 배출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걸로 동의보감에도 그렇고 또 전통적인 민간요법으로도 그렇게 쓰여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부족해? 과학적인 근거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거예요. 근거라는 게 뭐야? 결국은 자료, 데이터를 갖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배에 대한 연구들도 이제 활발하게 되고 있고 또 지속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진행이 되겠지만은 그러한 과정에서 이런 근거를 갖다가 마련하고 실질적인 그런 효능이 있는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하는 과정에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전남대학에서 요 배를 통해 가지고, 예, 그 중에 하나인 유용한 물질 중에 하나인 화장품에 활용이 되는, 예, 알부틴을 갖다 이제 분리하는, 예, 그러한 연구를 갖다 이제 한 것이죠. 자, 이 배 유용 성분 연구는 기존에는 대부분 어디에? 요렇게 색깔이 있는 과일들에 대해서 많이 이루어졌어요. 포도라든가 사과라든가 이런,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뭐 복분자라든가 주로 뭐예요? 색깔이 있는 과일들은 카로틴 계열의 색소를 갖다가 이제 가지고 있거나 또는 자주색처럼 저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안토시아닌 그런 이제 성분들을 갖다 많이 포함하고 있어서 이것이 이제 항산화 효과라든가 이런 데 뛰어나기 때문에 그러한 연구들이 이제 많이 됐었죠. 그래서 블루베리라든가, 그렇죠? 예, 뭐 아로니아라든가. 색상이 약한 이 배는 별로, 마찬가지로 얘뿐만이 아니라 참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연구가 많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배, 참외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선호하는 과일 중에 하나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생리활성 물질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연구가 덜 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런 선입견을 갖다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에 관련된 연구들이 이제 근래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참외도 마찬가지,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배에 함유된 성분에 관한 연구가 매우 미흡해서 그에 대한 연구들도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예, 그래서 배를 갖다가 연구한 그런 문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봤어요. 예, 그랬더니 그렇게 많지도 않고 2006년에 사이언티아 호르티컬처라고 하는 컬처라에, 저건 뭐 이제 영어로 쓰여져 있는 그런 이제 문헌은 아니지만, 예, 2006년에 거기에서도 배에 관련된 그런 이제 연구를 통해서 배에 굉장히 많은 성분들이 들어있더라. HPLC, 그쵸?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로 분석을 했더니 많은 성분이 들어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이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은 첫 번째 1번이라고 하는데 제가 동그라미를 일부러 쳐놨어요. 예, 이게 뭐냐면 알부틴이에요. 알부틴이라고 하는 물질이 들어가 있고, 우리가 이제 의약품이라든가 식품이라든가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많이 쓰는 물질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은 활용할 수 있는 게 뭔가 8번이라고 하는 저기 있는 물질이 뭐냐면은 클로로겐산이에요. 클로로겐산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13번에 있는 저 물질이 뭐냐면은 쿠마릭산이에요. 쿠마릭, 이렇게 들어가면 요거는 뭐냐면 향이에요, 향. 예, 향을 갖다 나타낼 때 향료 물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이제 성분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향수라든가 이런 데에 뭐
향유고래의 향유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쿠마르산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배에도 소량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러한 유용한 그러한 이제 성분들이 배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이제 이러한 그 연구 결과 저널을 통해서 전문 잡지를 통해서 이제 확인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능성 성분에 관한 연구가 굉장히 미흡했었다. 우리 실제로 민간요법으로도 많이 쓰이고 또 우리 전통 한약방인 동의보감이라든가 본초강몽이라든가 이런 데도 기재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과학적인 데이터들 이런 것들이 덜 나와 있어서 사실 연구도 이제 덜 됐었는데 이렇게 이제 연구들이 시작이 되면서 유용한 물질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밝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얘네들에 대해서 배에 함유되어 있는 기능성 성분을 추출하고, 그리고 그 추출한 물질들을 갖다 이제 분리를 하는 거죠. 이 배로부터, 그렇죠? 천연물로부터 기능성 성분을 갖다가 이제 분리를 해내서 추출을 해내서 그리고 정제를 합니다. 정제를 하고 정제를 한 물질 중에도 특히 단일 성분으로 분리를 한다는 거예요. 단일 성분으로 분리하는 것은 달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예를 들어서 술이다. 제일 많이 들어있는 게 뭐예요? 알코올이잖아요. 그쵸? 에탄올이라고 하나. 그리고 나머지 뭐예요? 물. 그 다음에 또 뭐 있겠어요? 거기에 발효되고 뭐 이런 과정에서 생긴 단백질, 비타민, 뭐 아미노산 뭐 등등등등 다 포함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하나의 성분으로 분리를 하는 것을 달리 그래요. 그래서 에탄올만 분리를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나하나의 성분으로 분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게 뭐예요? 바로 물질 추출론. 그런 추출 과정, 분리 과정을 통해 가지고 성분별로 이제 분리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단일 성분으로 이제 분리를 한 다음에 그 단일 성분이 뭐냐? 그러한 이제 구조가 어떻게 생겼느냐? 구조식이 어떻게 되느냐? 똑같은 탄소가 2개, 뭐 산소가 5개, 또는 수소가 뭐 몇 개인데 구조가 어떠냐? 구조가 달라도 뭐라 그럴까? 기능이 달라지고 그러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구조를 갖다 이제 결정하고 하는 이러한 연구들이 사실은 실질적인 과학적인 데이터를 갖다 이제 얻어가는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배의 유용 성분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고 그리고 케미컬 프로파일, 즉 화학적인 그러한 이제 프로파일을 갖다가 이제 확립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배의 생리 활성을 갖다 평가를 하고 품질 평가를 하고 관리 기준도 확보를 하고 이런 것들이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에도 포함되어 있는 한국배, 동양배죠. 동양배 기초 자료를 활용을 하고 어떤 배가 어떠한 부분에 양리적인 작용을 하고 또 유용한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 설명을 할 수 있는 거고 나아가서는 배, 동양배 중에서도 우리나라 배 굉장히 품질이 뛰어나서 서양에 수출이 되고 유럽이라든가 미국에 수출이 되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 수출형 홍보 자료라든가 또 이게 약효도 있고 우리 몸에 이로운 그런 과일 중에 하나이다 라고 하는 근거 자료로든지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연구를 하고 그런 연구를 통해서 왜 연구를 하게 됐는지 또 어떠한 부분들의 기능이 우리가 신체에도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마케팅 부분에서도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소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연구에서는 전남대학교에서 한 요 연구에서 이제 활용을 한 거는 뭐냐면요. 가만히 보니까 배도 대부분의 과일이 다 마찬가지긴 하지만 과일 중에서 여러분들 진짜 아주 고급 영양소들 이게 어디 많이 들어있는지 아세요 혹시? 대부분 껍질 부분에 많아요. 껍질도 겉껍질이 아니라 속껍질. 껍질 바로 한쪽.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응축이 되어 있는 것이 뭐예요? 씨앗이요.
요런 데 이제 많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유용한 성분들은. 씨앗은 왜 그러겠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자손을 갖다 번식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모든 정보들, 또 자손이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는 거기에 영양,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종자, 씨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이 겉껍데기, 그 주변에 많은 이제 유효 성분들이 이제 응축이 돼 있어요. 많이 모여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안에 있는 소위 이야기하는 우리가 주로 먹게 되는 과육이라고 얘기하죠. 예. 과실의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 덩어리들, 과육이라고 얘기하는. 여기는 보통 이제 당분, 과당,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도 추황이라고 하는 이제 품종을 갖다가 이제 많이 재배를 하고 있어서 그 추황이라고 하는 배, 예. 저 배를 갖다가 이제 활용을 해서, 그래서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성분들이 어떤 것들이 많은가. 예. 특히 배의 껍질, 과피예요. 그래서 과피. 배 껍질 갖다 이제 벗긴 거죠. 알맹이는 어떻게 했을까요? 먹었겠죠, 뭐 맛있게. 혹은 실제로 이제 가공하는데 이제 활용이 되겠죠. 가공하는 데는 껍데기는 안 쓰니까. 사과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먹을 때 사과 껍질째 보통은 이제 먹기도 하지만, 그쵸? 알맹이를 주로 이제 먹는단 말이에요. 과육을. 그래서 그 과피를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하게 됩니다. 과피를 무려 15kg이나 껍데기를 이제, 그러니까 아마 배를 활용해서 가공하는 그런 데서 이제 제공을 받았겠죠. 그런 것이 훨씬, 그렇지 않았으면 이제 연구실에서, 실험실에서 껍데기를 까가지고 이제 했겠지만, 15kg의 과피를 갖다가 이제 가지고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잘게 쪼갠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MeOH 이렇게 이제 썼는데, 여기는 OH는 알코올이잖아요. M니는 메탄올의 매. 예, 그래서 메틸 알코올, 메탄올을 줄여서 이렇게 씁니다. 보통. 예, 우리 이과 또 이런 데 실험하는 쪽에서는. 에탄올은 ETOH. OH라는 것은 예, 화학 계열의 이제 학과들에서 보통 그렇게 많이 쓰고 있고요. 예, 그래서 메탄올을 갖다가 24.3리터를 갖다 집어넣습니다. 거의 1.5배 정도를 이제 집어넣는 거죠. 중량으로 쳤을 때. 예. 그리고 막 이제 섞어요. 섞은 다음에 이제 실온에다가 한 68시간 정도. 그러니까 3일 정도, 3일 채 안 되게 이제 놔두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치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걸러요. 예. 여과시키는 거죠. 여과시킬 때는 이제 여과지를 갖다가 이제 통해서 이제 거르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걸으면은 남아있는 찌꺼기가 있을 테고, 그 다음에 걸러서 나온 맑은 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액을 갖다가 이제 활용을 하는 거예요. 요 찌꺼기는 다시 한번 또 메탄올을 갖다 더 집어넣어서 다시 섞어서 한 번 더 우려내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개를 갖다가 합해서, 그래서 다시 이제 38도씨에서 예, 이제 농축을 시켰더니 보통 이제 3.7kg, 3,708g 정도를 갖다가 이제 얻게 되는 거예요. 요걸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실험을 하게 됩니다. 자, 본격적인 실험은 시간이 돼서 2교시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